이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미방을 풀어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미방을 풀기 전에 항상 그 어떤 경우에 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방을 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엄밀하게 얘를 증명을 하기에는 우리 테크닉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 미방의 해가 이런 꼴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하고 아이디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미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미방의 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이고 함수가 미분 그 PQ 같은 것들이 연속이면 그러면 유니크니스 앤 이그지스턴스 정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건입니다. 미방의 해도 그냥 존재한다가 아니라 미방의 해가 파워 시리즈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당연히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예요. 호모지니어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고 하고 또 x0라는 점이 방금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오디너리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P랑 Q가 X0 근처에서 파워 그 테일러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자기 자신이랑 같다 라는 걸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물론 연속이니까 PQ가 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조건, 해가 파워 시리즈 형태로도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풀어서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렴 반경이 존재해서 이 해를 파워 시리즈 형태로 나타낼 수 있구나. 물론 이렇게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x0가 0인 그래서 맥클로린 시리즈 형태만 주로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귀찮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파워 시리즈 해 형태가 있다는 걸 아니까 파워 시리즈를 해라고 놓자라고 해서 AND를 다 구하자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를 구해놓으면 이 해가 그래서 이 위에서 구한 해가 우리가 이게 A1, A2, A3, A4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A0만 뽑아놓고 A1만 뽑아놓으면 그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0로 그 뽑아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Y1, A1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 Y2가 있는데 사실 이 Y1, Y2는 그 이렇게 각각의 Y에 의존하지는 않고 그냥 전체의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Y1이랑 Y2가 있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 Y1은 우리 론스키안 같은 데서 많이 했던 이니셜 컨디션인 Y1은 X0에서 0 미분하면 아니지 X0에서 1 미분하면 0인 거. 그 다음에 Y2는 X0에서 0 미분하면 1인 것.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Y1이랑 Y2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네,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AND를 막 계산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레이쇼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가지고 수렴 반경이 실제로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함수가 뭐 x0에서만 정의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R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3번이 가장 어려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니, 그 이해하기는 쉬운데
증명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증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yx 혹은 y1x 혹은 y2x, 그래서 일반적인 해의 수렴 반경이 어떻게 되냐, 얘는 최소한 p의 수렴 반경, q의 수렴 반경에 최소보다는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우스가 PQ의 Radius of Convergence예요. 그래서 Y의 수렴 반경은 P의 수렴 반경이랑 Q의 수렴 반경 중에 작은 놈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은 뭔가 이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 특성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긴 한데, 실제로 미방의 해를 이제 직접 찾는 계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시오리티컬하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그냥 수렴 반경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체 뭘 할 거냐, 그냥 간단하게 그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문제에 있는 예제들을 좀 풀다 보면 그러면 좀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A0랑 A1을 고정을 하나 합시다. 어떤 값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를 찾다 보면 A0랑 A1을 바꾸면 모든 해가 다 나타난다. 적분상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오디너리 포인트면 어널리틱이잖아요. 어널리틱이면 당연히 뭐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 정리에 의해서 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해를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미방의 해인데 x0의 값은 a0, 그 다음에 x0에 미분했을 때의 값은 a1인 이런 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초기값 문제 해 존재성과 유일성 정리에 의해서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방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이 미방에 여기서 정의했던 이 p라는 함수가 해니까 y 대신에 p를 넣으면 이 미방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방에다가 그냥 단순히 넣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대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p를 넣습니다.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p를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혹시 x0 값을 넣으면 이거 단순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그냥 계산입니다. 뭐 여기 증명에 그 엄청나게 어려운 아이디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증명에 스케치기도 하고요. 여기 phi 프라임 x0가 a1이었고, 그 다음에 q x0에다가 phi x0가 a0였으니까 이겁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뭘로 놓겠냐면 a2로 놓고 싶어요. 상수 2팩토리얼이 곱해진 형태로. 이거 뭔지 알겠죠? a2가 뭐냐? phi라는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의 두 번째 항에 개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항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 얘를 미분해가지고 찾으면 되겠네.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냥 단순 계산인데 이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항을 미분을 하면 이거 마이너스 p, 이거 x 쓰기 힘드니까 뺍시다. 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혹시 x0를 대입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항들 모든 것들을 다 알잖아요. 왜? px0 알고, 그 다음에 이 phi 프라임 x0, 이 a2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곱하기 2팩토리얼인가? 더하기 p 프라임 x0 더하기 q x0에다가 여기 뭐가 빠졌네요. 여기에다가 그 phi 프라임 x0가 들어가니까 a1이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뭐 q 프라임 x0에 a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노테이션만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P랑 Q라는 함수가 어널리틱이니까 우리가 무한번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할 수 있고, 물론 Q도 미분 가능하니까 어널리틱이니까 여러 번 더 미분할 수 있고, 앞에서 구했던 A0, A1 이건 가정을 했지만, 그리고 이 A0, A1으로 나온 A2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3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뭘로 놓을까? 당연히 3팩토리얼 곱하기 A3로 놓겠습니다. 얘를 반복을 해요. 그럼 얘를 반복을 하면 우리가 뭘 얻냐? 우리가 당연히 AN을 A1부터 A0, A1부터 AN-1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P랑 Q라는 함수를 적당히 미분해가지고 X0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AN X-X0의 N승.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파워 시리즈예요. AN을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이 구할 때 AN이 어떻게 나왔냐? AN을 P를 n번 미분한 건 나누기 n 팩토리얼로 썼어요.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P의 n번 미분한 것 x0, x-x0.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는 증명을 해야 돼요. 얘가 px랑 같은 거. 이게 증명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략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디스트 파트고요. 이게 필요한 게 P랑 Q가 어널리틱이라는 걸 크리티컬하게 쓰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면은, 그러면 이 PQ가 어널리틱이니까 이 솔루션도 어널리틱이면서 테일러 시리즈랑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PQ의 어널리틱이 가정이 되면, 그러니까 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항상 가능한 거고, 얘가 만약에 그 어널리틱이면 그러면 이 두 조건이 같다. 이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저 여기서 하필 1, 0을 넣으면 y1이 나오고요. 0, 1을 넣으면 y2가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y1을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 y1을 구할 때는 a1 항이 0이니까 그 x-x0의 1승은 없는 겁니다. y2도 마찬가지예요. y2는 0, 1을 넣으니까 a0, 즉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김새가 c2 아니지, c1 더하기 c2 더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y1이랑 y2가 그냥 저 조건처럼 만족하는 게 1, 0, y2는 0, y2 프라임은 1. 이걸 만족을 해요. 물론 이제 저렇게 나타내고 나면 이제 그 저 b2 더하기 c2는 뭐 a2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쓰고 났더니 여기에서 y2를 생각을 할 때는 0, 1이어야 되니까 c1이 아니라 그냥 1이네요. 그죠? 네, 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y1이랑 y2라는 함수의 론스키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y1 프라임, y2 프라임 각각 넣은 거니까 1, 0, 0, 1의 디터미넌트 따라서 1, 따라서 0이 아닙니다. 언제? x0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 따라서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를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때 편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 그냥 여기에 있는 증명 과정들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것들이고, 이런 세컨드 오더 ODE가 있는데 오디너리 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면 그 해를
시리즈라고 가정하자. 이런 형태의 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가정하자라고 해서 AN들을 다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엄청 쉬운 예제들도 있고요. 조금 까다로운 예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먼저 물론 세컨드 오더부터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긴 한데 계산이 까다로우니까 무지무지 쉬운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 때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 오디너리 포인트일 때는 그냥 모든 이론이 퍼스트 오더나 엔스 오더나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 미방의 해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봐도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나오나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x0는 0은 오디너리 포인트죠. 왜? 이거 p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어널리틱이잖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오디너리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 y를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 다음에 an을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너 보면 여기에 넣어요. 그러면 미분하는 건데 그 테일러 곱수는 항별로 미분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얘를 미분하면 x의 n승 미분이니까 n 이렇게 나왔어요. n은 0일 때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죠. 물론 0부터라고 해도 되긴 됩니다. 어차피 여기 곱해지는 0이 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제 그 n이 0일 때는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보통 노테이션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많이 씁니다. 물론 0부터 무한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곱해서 0인 건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빼기 y를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xn은 0.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둘을 묶고 싶어요. 근데 그냥 묶으면 안 되고 항별로 묶어야 됩니다. 급수 형태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은 인덱스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인덱스가 n-1인데 얘는 n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그 인덱스를 바꿔가지고 둘 다 x의 n으로 바꾸거나 둘 다 x의 n-1로 바꾸거나 그러고 싶어요. 여기 n-1부터가 0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n-1을 s라고 해놓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n은 아니지 s라는 인덱스니까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n인 s 플러스 1이니까 s 플러스 1 a의 s 플러스 1 x의 s 이렇게 됐어요. 얘는 그냥 여기서는 바꿀 때는 n을 s로 그대로 한번 놔둬봅시다. 그러면 as, x의 s승, n은 0부터 무한대까지는 0 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인덱스를 시프트한 거고 하나는 그냥 인덱스를 그대로 놔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한번 써봅시다. 다시 n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 곱하기 x의 n은 0 이건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왼쪽도 이제 이걸 bn이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도 파워 시리즈예요. 오른쪽은 영함수입니다. 근데 영함수의 파워 시리즈는 당연히 우리 파워 시리즈 정의 알잖아요. 당연히 이건데 0을 미분해봤자 0이니까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영함수의 파워 시리즈는 테일러 급수의 유일성에 의해서 모든 개수가 0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한번 포멀하게 써봅시다. 그 테일러 급수의 유일성에 의해서 물론 이 0이라는 함수의 테일러 곱수 사실 이 f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그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를 사용한 뭔가
증명 같은 거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뭐 y 스타라는 영함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영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생각을 하면 계수가 0인데 왼쪽도 영함수의 테일러 급수 표현이므로 급수의 개수는 전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전부 0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a의 n 플러스 1이 an 나누기 a가 아니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계속해서 써봅시다. a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n이 0일 때니까 a 제로랑 똑같네요. a2는 이거를 n이 1일 때니까 2분의 a 제로가 되겠습니다. a3은 이거를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 팩토리얼 분의 a 제로 땡땡땡 해서 an은 n 팩토리얼 분의 a 제로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따라서 y는 우리가 서메이션 an, xn 이런 해 형태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an의 형태를 다 알고 있어요. n 팩토리얼 분의 a 제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a 제로는 공통이니까 밖으로 이렇게 뺀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 표현입니다. 따라서 a0 곱하기 2의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0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미방을 풀었더니 물론 이거 그냥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로 풀 수도 있고 그냥 가정에서 풀 수도 있고 리니어 ODE니까 다양하게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리즈 솔루션으로 풀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요. 자, 얘가 우리가 그냥 시리즈 솔루션으로 이렇게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시리즈 솔루션으로 안 풀어도 되는 간단한 미방들을 이렇게 푸는 건 삽질입니다. 딱 봐도 계산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엘리먼트리 펑션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등함수,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뭐 로그, 지수함수, 유리함수 그런 것들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를 풀 때만 보통 이런 시리즈 솔루션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함수의 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슷한 두 가지 예를 하나 더 봐봅시다. 두 번째 예도 우리들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솔루션이 맞나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y는 0 이런 미방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죠. 이거 우리 답 알고 있어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호가 반대인 것. 사인이랑 코사인. 이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오나 시리즈 솔루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 근처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0에서 시리즈 솔루션이 있으려면 오디너리 포인트여야 됩니다. 맞나? P는 0, Q는 1. 둘 다 어널리틱이니까 오디너리 포인트 맞구나. 오케이. 오디너리 포인트가 맞으니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시리즈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얘 두 번 미분해야 돼요.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n, 그 다음에 미분하면 n-1이 나오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an 0번째나 1번째는 항이 사라지는 거니까 2부터 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y를 그대로 써봅시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xn이 여기 빠졌네요. xn-2가 빠졌네요. xn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한 것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메이션 인덱스들을 한번 합쳐줘 봅시다. 이것도 앞에랑 똑같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과정들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안 익숙하니까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차수가 x n승이고 얘는 차수가 x의 n-2승이니까 이 둘을 합쳐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s는 n-2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건 s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다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바꾸면 s 플러스 2죠. s 플러스 2 s 플러스 1 a의 s 플러스 2 x의 s 이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인덱스를 그대로 바꿔줍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서메이션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as x의 s는 0 단순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양변이 둘 다 똑같은 x의 s 차수니까 합쳐가지고 파워 시리즈 형태로 그대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쓰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또 인덱스 다시 원래대로 바꿔줍시다. s가 아니고 바꿨지. 근데 안 바꾸고 해도 돼요.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x의 n은 0 이건 거예요. 이제 우리 뭔지 알겠죠? 오른쪽은 영함수, 왼쪽은 그 영함수의 테일러 곱수. 영함수의 테일러 곱수 개수는 0이니까 왼쪽도 테일러 곱수의 유일성에 의해서 0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a의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분의 그 a의 n 모든 n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이에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딱 끝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리즈 솔루션으로 나온 답안이 어떤 것인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거 보면은 a의 n 플러스 2가 a의 n에 의존하니까 a0 알면 a2, a4, a6, a8 이렇게 알고 있고 a1을 알면 a3를 알고 a5를 알고 짝수번째 항끼리 쭉 a0로 묶이고 홀수번째 항들로 쭉 a1으로 묶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의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a0 그래요. a의 4는 여기가 n이 2인 경우니까 3 곱하기 4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3 곱하기 4 분의 a2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4팩토리얼 분의 a의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규칙성이 보이죠. 따라서 a의 2k는 2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a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짝수 개수를 다 구했습니다. 홀수일 때도 한번 구해보죠. 뭐. 홀수일 때도 A1에는 지금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네요. A3는 저 n이 1일 때니까 2 곱하기 3으로 나눠줘야겠습니다. 그래요. A5는 5 곱하기 4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5 팩토리얼 분의 a의 1이 됐습니다. 3, 이것도 쓰면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a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7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는 9 팩토리얼 분의 a1 쭉쭉쭉 규칙성이 보이네요. 규칙성을 써봅시다. 따라서 a의 2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a1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수번째항 다 구했고요. 짝수번째항 다 구했습니다. 얘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해가 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서메이션 an xn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에요. 근데 우리가 an을 다 구했는데 a0로 짝수번째 묶이고 a1으로 홀수번째 묶이는 거 알아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 봅시다. a0로 짝수번째를 딱 분리를 해요. 4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6팩토리얼 분의 x의 6승 땡땡땡 그죠? a의 1도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a의 1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여기에 있는 것 그냥 다 그대로 써놓고 x의 n승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이거 뭐예요? 코사인의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사인의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따라서 얘를 쓰면 a0 코사인 x 더하기 a1 사인 x. 물론 a0랑 a1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으니까 모든 실수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시리즈 솔루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방을 풀었어요. 물론 쉽게 풀 수 있지만 시리즈 솔루션으로 풀었더니 이런 두 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나온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 이그지스턴스 오브 파워 시리즈 정리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일반적인 함수를 x0, 즉 0에서 함수값이 1, 미분하면 0인 것, 함수값이 0, 미분하면 함수값이 1인 것, 두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이해에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런 간단한 미방도 파워 시리즈를 메소드로 푸는 게 엄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이 까다로워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두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등 함수들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게 딱 근사하면 코사인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확실한 함수를 알고 있는데 굳이 얘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함수는 당연히 파워 시리즈 표현은 있지만 원래 함수처럼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초등 함수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써야지. 자, 그게 이 영상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사실 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는 물론 쓰임새가 많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공학 혹은 물리에 응용해서 많이 쓰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미방 중에 보통은 두 개를 설명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르장드르 이퀘이션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디너리 포인트냐 싱글러 포인트냐 이런 것들을 다룬 미방입니다. 이 미방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 미방은 엄청 중요한 미방이기도 하고 이 미방을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꼭 미방이 아닌 형태를 사용을 해서도 많이 정의를 하고 증명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함수 해석학 같은 데서 다루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하진 않고 미분 방정식에 남은 일정 동안 가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얘를 풀고 얘 해 중에 특이한 해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과목들을 듣게 되면 그때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해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함수처럼 취급을 하면 걔네들이 만족하는 성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다른 과목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양자역학 같은 데서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 같은 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풀면 종종 나오는 이퀘이션이긴 한데 그냥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미방만 한번 봐봅시다. 얘도 0 근처에서 한번 풀고 싶어요. 0은 오디너리 포인트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네. P랑 Q를 구해봐야겠습니다. 물론 복잡하진 않고요. 아까 사실 구하긴 했는데 얘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P가 1-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Q가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1-x 제곱 이런 형태였습니다. 둘 다 분모에 x-0 형태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널리틱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디너리 포인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를 파워 시리즈로 가정하고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앞에 두 미방은 수렴 반경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냥 다 어널리틱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다 어널리틱이니까 수렴 반경이 무한대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수렴 반경이 어떻게 되죠?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0에서 분모의 해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값이었습니다. 분모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공통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포인트는 0이었습니다. 그죠? 짧은 거리는 1이니까 얘의 레디우스 오브 컨버넌스는 1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제 미방의 해를 구해요. 물론 시리즈 솔루션을 사용해서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면 나옵니다. 계산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또 아주 쉽지도 않아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는데 중요한 것, 물론 수렴 반경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수렴 반경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그지스턴스 오브 파워 시리즈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싶은 것, y는 파워 시리즈 형태의 해가 있다, 해라고 하자 입니다. 자,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어 봅시다. y 프라임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y 프라임을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y 프라임을 쓰려면 두 번 미분하니까 x 0승, x 1승은 사라지잖아요. x 2부터 남으니까 인덱스가 2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미분 n, n-1, an, x의 n-2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지금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x2가 붙습니다. 그죠? 걔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n, n-1, an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붙었으니까 x의 n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해 준 거예요. 코시-오일러 이퀘이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얘를 보고 싶어요. 자, 얘도 한 번 미분을 한 거니까 n 곱하기 an, 그 다음에 x의 n-1승인데 플러스 1이 되고 앞에 상수가 2가 들어간 거예요. 2n, xn. 여기는 1부터겠습니다. 그죠? 한 번 미분하니까 0항은 날아가는 거니까. 자, 마지막 항 써봅시다. 칸이 많이 부족하군요. 알파 플러스 1 an, xn. 여기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단순히 파워 시리즈 형태의 솔루션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여기는 xn승, 여기도 xn승, 여기도 xn승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첫 번째 항은 x의 n-2승이니까 이거 좀 바꿔줍시다. 앞에서 x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s로 바꾸고 n으로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x로 바꾸는 거 옆에다 살짝 써봅시다. 이거 인덱스를 늘 하는 것처럼 s는 n-2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인덱스를 나머지 세 항의 인덱스랑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n-2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서메이션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s 플러스 2 s 플러스 1 a의 s 플러스 2 x의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전부 다 x의 n승으로 했으니까 얘를 합쳐서 쓸 수 있겠습니다. 합쳐서 써봅시다. 서메이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n x의 n승 빼기 땡땡땡 빼기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은 0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얘를 쓰고 싶어요. 이거 통째로 합쳐가지고 묶고 싶어요. 물론 묶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인덱스가 서메이션의 인덱스가 서로 다르게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고 2부터 시작하고 1부터 시작하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상에서는 넷 다 나오니까 묶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는 나와 있는 것들만 택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코피션트들이 0인 거, 0이 돼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x의 0승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옵니다. 첫 번째랑 마지막 항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 항에서는 n이 0일 때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a의 0은 여기죠.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s 플러스 2니까 여기에 n 플러스 2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얘 지금 방금 막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EA2가 되겠습니다. 항상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인덱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종종 틀립니다. 물론 파워 시리즈는 할만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A0는 0.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가 알파 2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A0가 A2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파는 고정된 숫자고요. 자, X1의 개수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이 두 번째 항에는 안 나오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에는 다 나오니까 얘를 합쳤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A3. 그 다음에 이 항에서는 안 나오고 얘는 n이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 얘는 역시 n이 1일 때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A1은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걸 모든 것들 다 써야 되냐? 당연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위에서 n이 2 이상일 때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 n이 2 이상일 때 나오고 여기도 n2 이상일 때 n2 이상일 때 n2 이상일 때는 다 나오니까 4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x2 이상일 때 개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일 때를 한번 보면 그러면 이제 4항이 다 나오니까 얘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에 n 플러스 2 더하기 두 번째 항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빼기 2n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a의 n은 0. 이게 나왔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n 플러스 2예요. 얘가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n 알파 플러스 n 플러스 1 a의 n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거 위에 묶은 거예요. 왜? 이거 한번 간단한 계산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묶으면 얘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2n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 근은 n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있던 두 개의 예제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a의 n을 알면 a n 플러스 2를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a0랑 a1만 자유도가 있고 A2는 A0 알면 알아. A3는 A1 알면 알아. A4는 A2를 알면 아는데 A2는 A0 알면 아니까 결정이 되고 짝수 번째항 쭉 결정되고 홀수 번째항 쭉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점화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걸 나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고 다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따라서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짝수 번째 항은 이거 여기에 있는 이 항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A4는 우리가 여기 n이 2인 경우니까 4 곱하기 3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3 A2니까 4 팩토리얼 분의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짝수항 쭉 나왔고요. 홀수항도 한번 몇 개만 계산해 봅시다.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A5를 구해보면 얘도 여기다가 n이 3일 때 그러니까 4, 5가 더 붙여져야 되니까 5 곱하기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4 이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써보면 5 팩토리얼분의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새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또 왜냐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1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A를 구할 때는 여기서 20 뺀 게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 20 더한 게 계속 곱해지는 거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가 중심이고, 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알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맨 왼쪽에서 2 뺀 것, 맨 오른쪽에서 2 더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곱해지는 겁니다. 자, 알파 6를 구해라. 그러면 7 팩토리얼 분에 알파 마이너스 5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6이 곱해지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규칙성이 잘 보이는 함수기는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써보면 우리가 이 솔루션을 당연히 A0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만 묶은 함수, 아까 코사인이 나왔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A1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함수, 즉 홀수항들, 아까 사인이 나왔던 것처럼요. 묶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Y1은 뭐 이런 식이 나와요. 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Y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X 마이너스 항 너무 많이 쓰면 힘드니까 하나만 씁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X5에 대한 텀을 써라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시리즈 솔루션 계산하다 보면 저도 가끔 계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바꾸는데요. 자, 그래서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고 나면 끝이냐?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 둘의 해가 파워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수렴 반경을 구해줘야 됩니다. 딱 봐도 복잡해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수렴 반경이 1 이상이구나 라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예를 곧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1 이상이에요. 왜? 아까 그 스탠다드 폼으로 나타냈을 때 P도 Q도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가 1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런데 이거 잘 보면 지금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을 해요. 근데 이 식을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알파에서 몇 뺀 거 이렇게 쭉 곱해지고 알파 빼기 2가 곱해지고 알파 빼기 3이 곱해지고 알파 빼기 4가 곱해지고 알파 빼기 5가 곱해지고 얘가 계속 곱해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알파가 자연수면 어느 순간 얘가 딱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써봅시다. 만약에 알파가 자연수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이제 뭐 어떤 K였다. 그러면 이제 K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두 시리즈 솔루션 중에 한 시리즈 솔루션은 그냥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왜? 시리즈 쭉 가다 보는데 어떤 AK 플러스 2부터는 전부 0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얘기를 모든 자연수 알파에 대해서 이 르장들 이퀘이션이 물론
해를 두 개를 갖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폴리노미얼이다,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풀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솔루션을 몇 개만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 자연수? n이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0을 포함해도 되지. 0을 포함해도 되지.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 알파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폴리노미얼 솔루션은 뭔가? 해가 이런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인데 알파가 0이면 얘는 다 0이잖아요. 모든 텀이 다 알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싹 0인 거예요. 이 식에서 보면 알파가 0이면 A2가 0이니까 나머지 A4, A6, A8 이런 건 볼 것도 없이 0인 거예요. 따라서 Y1이 폴리노미얼 솔루션이에요. 그죠? Y2는 뭐 파워 시리즈 솔루션인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알파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번갈아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알파가 1이면 얘가 0이잖아요. A3가 0이니까 A5, A7, A9 이런 거 다 0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Y2가 X가 되는 겁니다. 알파가 2면 그러면 얘부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텀만 살아남는 거예요. 알파가 2일 때. 알파가 3일 때는 당연하겠네. Y2만 폴리노미얼 솔루션이겠네요. 뭘까요? 알파가 3이면 얘들은 그냥 살아남아 있고 이 다음에 나오는 항이 알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가 딱 사라지고 얘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파가 3일 때니까 뭐야 6분의 이거 6분의 5 곱하기 2 그러니까 3분의 5네요. x 마이너스 3분의 5 x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알파가 3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이거 대신에 12y는 0 이런 미방이 있고 얘 솔루션 중에 폴리노미얼 솔루션을 찾아라. 그럼 답은 뭔가요? 이 x 마이너스 3분의 5 x의 3승 이게 답인 거예요. 쉽죠. 자, 물론 이제 그 시리즈 솔루션은 문제가 계산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오디너리 포인트 근처여가지고 엄청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레귤러 싱글러 포인트일 때는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너무 이제 아이디어들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